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농협과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간이 공판장이 영세 농민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호텔 인프라가 부족한 사천시가 최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휴 폐업까지 겹치며 머무는 관광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강정 고령보와 달성보가 있는 낙동강에 보 부분 개방 등의 한계로 물 환경 지표 관측 결과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주의 주요 관광지 곳곳이 인파로 북적이면서 방역수칙 준수 요구에 시비가 붙어 업주를 폭행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천은 호텔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고 그나마 있던 호텔도 폐업이나 휴업 중입니다. 이로 인해 머무는 관광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 호텔 신축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이종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천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한 관광호텔. 빼어난 전망 때문에 인기가 높았지만 내부 사정으로 지금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해수욕장과 인접한 또 다른 관광호텔 역시 지역 대표 숙박시설이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가뜩이나 호텔 인프라가 부족했던 데다 휴 폐업까지 겹치면서 머무는 관광 정책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천을 찾아 케이블카를 타고 회를 먹고 카이 출장을 오지만 마땅히 머물 호텔이 없어 인근 시군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이나 산업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고급 숙박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머물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호텔 신축 요구와 수요가 많은 이유입니다. 호텔 신축은 두 곳에 진행 중인데 먼저 실안 관광지엔 민간 자본 2천억 원을 투입해 5성급 호텔과 리조트 등을 짓습니다. 걸림돌이었던 호텔터 준공 문제가 해결돼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올 후반기 착공을 예정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완공을 주 목표로 지금. 사천 IC 복합 유통 상업단지입니다. 이곳에도 병원, 유통센터 등과 함께 호텔 신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으로 접근성이 좋아 숙박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곳의 호텔 신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사천의 고질적인 호텔 인프라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산에서 캔 나물이나 텃밭에서 키운 농산물처럼 양도 많지 않고 어디 내다 팔기도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지역 농협과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간이 공판장이 이런 농산물 판매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세 농민들이 반기고 있는데요. 신동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처음 문을 연 함양의 농임산물 간이 경매장. 두릅과 취나물, 머위 등 주민들이 산에서 채취하거나 텃밭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소규모로 농사를 짓던 영세 농민들은 무엇이든 적은 양도 다 팔아주는 간이 경매장이 반갑기만 합니다. 조그만 소량도 다 팔 수 있고 물건이 지금 전에 같으면 고사리가 못 팔아서 그냥 우리가 먹고 해결하고 했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 팔고. 산청의 간이 공판장도 시끌벅적합니다. 산나물과 농작물이 경매로 팔려나가고 경매가 끝나면 통장으로 현금이 바로 입금되니 내다 파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간이 공판장은 규격화된 농산물뿐만 아니라 쑥 한 봉지나 쪽파 한 단 등 자투리 농산물도 출하할 수 있어 매년 출하 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0억 정도 매출 달성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0억을 목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으로 이동이 어려운 농가에는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농산물을 경매장에 내놓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농산물 간이 경매장이 판로 개척이 어려웠던 소규모 농가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맑은 날씨에 따스한 봄볕, 그리고 깨끗한 공기까지 더해지겠습니다. 오늘 활동하기 좋은 날씨지만 매우 큰 일교차에는 유의가 필요합니다. 낮에는 20도를 웃돌면서 포근하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창원의 현재 기온 보시면 6도, 진주는 3도, 함안은 2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창원, 진주 23도, 함안은 24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건조한 봄바람이 계속 불어들고 있습니다. 창원과 의령, 합천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그 밖의 지역의 대기도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쾌청한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3도, 양산은 6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0도 이상을 보이면서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도, 산청 5도 내외를 보이면서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한낮 기온은 거창 22도, 합천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모레부터 일교차도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환경부가 4대 강보를 개방하고 지난 3년 반 동안 생태계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를 완전히 개방한 금강과 영산강에서는 생태계 건강성이 눈에 띄게 회복됐는데요. 하지만 강정 고령보와 달성보가 있는 낙동강은 보 부분 개방 등의 한계로 관측 결과가 미흡해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장기간 큰 폭으로 보를 개방한 금강, 영산강은 유해남조류 퇴적물, 생태계 건강성 등의 물 환경 지표가 전반적으로 향상됐습니다. 물 세류가 늘고 멸종 위기 조류도 발견됐습니다. 보 완전 개방으로 물 흐름이 개선된 데 따른 겁니다. 보를 부분 개방한 낙동강 수계는 어떨까? 환경부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3년 반에 걸쳐 금강 세종보 1,070여, 공주보 960여, 영산강 승천보 240여를 완전히 개방했습니다. 반면 낙동강 구미보와 달성보는 불과 7일, 합천 창녕보는 83일에 그쳤습니다. 낙동강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보 설치 구간에 양수장과 치수시설 같은 물 이용 시설이 많아 보완전 개방이 여의치 않았던 겁니다. 치수장이나 양수장이 물 쓰는데 문제가 없게 대책을 한 후에 보를 개방했거든요. 비용도 많이 뿐 뿐더러 지역에서도 굉장히 개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으셔서 환경부의 관측 결과 낙동강 하류 4개보의 녹조 저감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고 수생태계 변화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래 비율과 유기물 함량 증감 경향도 미미했습니다. 부분 개방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용존 산소 부족으로 수생 생물과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인 저층빈 산소 발생 빈도는 감소하거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저 수위까지 완전히 개방을 하는 기간을 금강이나 영산강처럼 그렇게 장기간에 큰 폭으로 하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보개방에 따른 생태계 회복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며 올해는 기후변화와 재해 등에 대비한 낙동강 보호 운영 여건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주요 관광지 곳곳이 인파로 북적이면서 방역수칙 준수 요구에 시비가 붙어 업주를 폭행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체 손님 7명이 식당 입구에 서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5명 이상은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손님 1명이 마스크를 벗고 삿대질을 하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나가더니 다시 돌아와 주인의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고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위협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이제 하루에 2~3건씩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3~4건씩은 꼭 있어요. 이제 욕하시고 가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이제 단체나 이제 여러 명이서 오시면 좀 무서운 감이. 지난 주말과 휴일 제주 방문 관광객은 72,000여 명.
하루 평균 3만 6천 명꼴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유명 해변의 카페는 평일에도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 인근의 유명한 디저트 가게 앞은 수십여 명이 다닥다닥 붙어 줄을 서면서 거리 두기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제주도로 많이 오다 보면 제주도 쪽에서도 확산세가 좀 우려되긴 하는데 이제 다들 이제 마스크 착용도 잘 해야죠. 상인들은 관광객이 늘어나며 모처럼 되찾은 활기를 반기면서도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 속에 잇따르는 여행객 확진이 걱정입니다. 좀 우려되는 부분은 좀 있겠지만 상인들 입장에서는 생계가 중요하니까 좀 많이 오시면 좋겠죠. 아무래도 안전하게 수칙만 지켜주신다면. 제주도는 관광객들이 제주에 오기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심각하거나 집합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고발 조치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함안군 고환경보건과 역사유적 입지분석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오늘 오후 2시 함안군청 별관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립니다. NH농협은행 의령군 지부 장학금 기탁식이 오늘 오전 11시 의령군청 군수실에서 열립니다. 남강댐 주변 지역 친환경 농업 활동을 장려하는 MOU 체결식이 오늘 오후 2시 수자원공사 남강댐 지사에서 열립니다.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 오전 9시 창녕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제428주년 창렬사 춘계제향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진주성 창렬사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8월 댐 과다 방류로 인한 피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 법안은 남강댐과 섬진강댐, 합천댐, 대청댐, 용담댐 등 5개 댐의 방류로 인한 하류 지역 피해 조사와 수재민 구제,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합천댐이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 양호하다는 B등급의 안전등급을 받았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B등급은 보조부재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지만 시설물 기능에는 지장이 없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의 등급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천댐은 지난 1989년에 준공됐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연일 대폭 늘면서 지역별로 맞춤형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보습학원 관련 확진 환자가 대거 나온 김해시는 동지역 소재 초등학교 24곳에 대해 오늘부터 닷새간 원격 수업을 진행하며 학원들은 25일까지 자진 휴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주시는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지인 모임 관련 확진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유흥시설 5개 중 382곳에 어제부터 일주일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천시는 음식점인 디들리밥 관련 확진 환자 가운데 9명이 외국인이라면서 9개 국가 언어로 번역한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3,666개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사업과 생활 방역 사업에 주로 투입되는 이번 사업의 참여자들은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씩 근무하며 한 달 최대 182만 원과 4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밀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전 세대주와 중소법인, 개인 사업자에게는 주민세 50%를 인하하는 내용의 감면 동의안을 이달 말에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창원지법 형사 7단독 김초하 판사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격리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했다면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시간이 약 5분으로 길지 않고 접촉한 사람도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창원시가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창원시는 마산만을 매립한 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에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오는 6월 말까지 25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하며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교통사고 산재 건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배달 노동 구조와 환경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재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교통사고 산재 신청 건수는 1,047건으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최근 3년간 재해 조사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는 성면 공장을 비롯한 성면 노출원 반경 2km 이내 1년 이상 거주자와 노후 슬레이트 밀집 지역 10년 이상 거주자, 과거 성면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성면 건강 영향 조사를 연중 진행합니다. 조사 대상자는 양산 부산대병원 성면환경보건센터에 예약하고 방문하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고 성면 질병 인정자는 의료비와 생활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코로나19로 늘고 있는 온라인 거래 농산물의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해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폐기하고 해당 농업인을 행정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농축수산물 구입액은 6,494억 원으로 지난해 2월 4,631억 원보다 40.2% 증가했습니다. 창원세관은 경남 지역의 3월 수출이 3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9% 증가했고 무역 수지도 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49.2%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 수출이 2개월 만에 감소해서 증가로 돌아서면서 미국과 중국, EU와 동남아 등 주요 4개 시장 수출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 획득 지원 사업에서 경남 41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업체엔 연간 1억 원 한도에서 기업마다 최대 4건까지 인증을 지원하며 인증 획득에 드는 인증비와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는 이에 따라 인권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문제와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는 인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 아동과 여성, 노인 학대와 관련한 예방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그린 뉴딜 경남을 위한 도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주제는 경남을 바꿀 100가지 아이디어로 일회용 플라스틱과 온실가스 줄이기처럼 생활 밀착형 그린 뉴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9일까지 개인이나 팀을 짜 이메일,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수상작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진학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를 위해 진학 공부방이 운영됩니다. 경상남도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주요 내용과 새로 적용되는 대입 전형 등을 주제로 한 교사, 학부모 진학 공부방을 마련하고 이달 창원을 시작으로 매달 시, 군 지역을 돌며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일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사전 신청한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함안군은 다음 달 말까지를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담당 구역별 책임 체납 징수 운영에 들어갑니다. 군은 상습 고액 체납자가 늘어남에 따라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선 물을 끊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창군은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석 달간 청년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맞춤형 일자리와 규제 개선 방안 등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모든 분야이며 신청은 군청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